저런 사람들이 하객으로 오면 우리가 뭐가 돼요? 경자의 손님들이 웨딩홀에 들어선 순간 박미숙의 목소리는 쏘아붙이듯 날아들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하지만 경자는 고개를 들고 똑바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저랑 같이 울고 웃으며 함께 일한 사람들이에요. 제 자랑이고 제 가족입니다. 그 순간 찰싹 뺨을 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신부 대기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150억 보상금 내역. 지금부터 단 하나의 선택이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건설 현장이 갑자기 정지한 듯 고요해졌습니다. 굴삭기가 천천히 멈춰섰고 덤프트럭이 시동을 끄자 노란 흙먼지가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작업자들은 삽과 망치를 내려놓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60대 박경자는 철제 공구 가방을 땅에 내려놓으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마엔 굵은 땀방울이 흘렀고 노란 안전모를 벗자 짧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철썩 달라붙었습니다. 경자 언니, 밥 먹자고. 컨테이너 옆에서 그녀의 동료 이순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자는 멍한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그녀의 시야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입구 쪽에 서 있는 교복 차림의 소녀, 민정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민정이 왔네. 경자가 장갑을 벗으며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고무 장갑 안에서 굳은 살 박힌 손이 민정의 작은 손을 붙잡았습니다. 점심시간 맞지, 엄마? 그럼, 딱 맞춰 왔네, 우리 딸. 경자가 숨을 몰아쉬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업장 한켠 그늘 밑에 휴게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먼지 묻은 플라스틱 의자를 소매로 쓱쓱 닦았습니다. 여기 앉아. 조심해서. 민정이 가방을 열어 알루미늄 도시락 2개를 꺼냈습니다. 손수 챙긴 반찬과 밥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 계란말이 내가 만들었어. 어이구, 이제 우리 딸 시집가도 되겠네? 언제 이렇게 다 컸대? 경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민정은 그런 엄마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많이 배고프지? 우리 딸이 싸다 준 도시락 먹으면 배 터지겠는걸? 경자가 김치를 집어 입에 넣으며 씩 웃었습니다. 진짜 맛있어. 정말? 응. 엄마 입맛엔 최고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엄마, 일 많이 힘들지 않아?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딸 생각하면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지. 그녀는 거칠고 단단한 손으로 민정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민정은 씩 웃었지만 눈동자엔 말 못할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요. 그럼 엄마 쉬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딸. 그때 현장 반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준비들 하세요. 민정은 손목시계를 슬쩍 보며 아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벌써 가야 돼? 응, 이따 저녁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경자가 다시 안전모를 눌렀으며 도시락을 정리했습니다. 민정도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응, 나는 독서실로 바로 갈 거야. 그래. 조심해서 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민정은 몇 발자국 걸었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자는 벌써 철근 옆에 서서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뒷모습이 그렇게 단단해 보이기도
낯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은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몇 번이나 망설인 끝에 천천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늘 힘들게 사는 우리 엄마.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 그리고 존경스럽다. 그런데 나는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 않다.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퍼지는 감정은 따뜻하면서도 서늘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 후 민정은 누구보다 단단해진 얼굴로 서울대학교 졸업식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늘 상위권을 지켰습니다. 검은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이 무대 앞에 일렬로 서 있었고 객석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무대 아래 관중석 한가운데 박경자가 불편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작업복만 입던 그녀에게 딱 붙는 재킷은 낯설기만 했고 단아는 자꾸만 발등을 눌러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명품백과 화려한 액세서리들 사이에서 경자의 싸구려 가방은 유난히 튀어 보였습니다. 경영학과 우등 졸업생 김, 민, 정 사회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지자 민정이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경자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번쩍 들고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민정아. 세상에서 제일 멋져. 경자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경자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대 위에 민정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붉은 기가 번졌습니다. 졸업장을 들고 내려온 민정을 경자가 두 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정이 서울대를 우등으로 졸업했네. 내가 이날을 다 보내, 내가. 경자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주변을 힐끔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어머머, 미안하다. 그냥 너무 좋아서. 경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 휴대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요. 이왕 오셨으니까 추억 남겨야죠. 경자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민정 옆에 섰습니다. 어깨는 딱딱하게 굳었고 웃음도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찰칵 플래시가 터지자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대학 근처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메뉴판을 바라보던 경자가 살짝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곰탕이 12,000원이네. 엄마, 오늘은 제가 살게요. 아르바이트에서 모아놨어요. 민정이 지갑을 꺼내려 하자 경자가 손을 내리쳤습니다. 어딜? 오늘은 내가 사는 날이야. 엄마 체면도 있지. 경자는 낡은 지갑을 꺼내어 천천히 지폐 몇 장을 꺼내 민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경자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엄마가 잘 키워주신 덕이죠. 민정이 웃으며 대답하자 경자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이 민정의 부드러운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한 달 후 민정은 집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됐어요.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던 경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손에 묻은 양념을 앞치마에 닦으며 물었습니다. 됐다는 게 설마 진짜? 응,
대형그룹 최종 합격. 진짜야. 경자가 다리를 풀썩 접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벌개진 채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꿈을 꾸는 것 같다. 경자가 흐느끼며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정이 허리를 숙여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엄마? 기쁜 날인데. 그래서 우는 거야. 우리 딸 진짜 고생 많았어. 한 달 뒤 민정은 첫 월급을 받아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엄마 용돈이에요. 처음 받는 월급으로 제일 먼저 엄마 챙기고 싶었어요. 경자는 그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줘? 너 혼자 서울에서 살아가려면 돈도 부족할 텐데. 아니에요. 엄마가 받아야 해요. 이제 제가 벌잖아요. 됐어. 너한테 쓸 일이 훨씬 많아. 엄마는 괜찮아. 경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정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다 좋아하던데. 그냥 기분 좋게 받아줘요. 경자는 한동안 말없이 민정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나는 괜찮아서 우리 딸이 힘든 게 번 돈이니까. 엄마 마음 알아요. 근데 첫 월급이고 엄마한테 꼭 드리고 싶었어요. 민정이 입술을 깨물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더 성공해야겠다고 그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수개월이 흘러 회사 생활이 익숙해지고 민정도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안은 은은한 조명 아래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이 반짝였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는 조용히 흘러가는 배경음처럼 들렸습니다. 민정은 네이비색 블라우스에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엔 김 과장이 와인 리스트를 넘기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 혹시 제 지인 불러도 되나요? 이 근처에 있다는데. 김 과장이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저는 괜찮습니다. 민정이 수저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민정 씨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제 후배인데 사람 참 괜찮아요. 회사도 괜찮고 집안도 반듯하고. 아, 한빛글로벌 대표 아들이에요. 김 과장이 눈웃음을 지으며 희죽 웃었습니다. 민정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고 물잔을 들었습니다. 한빛글로벌 대표 아들이요? 저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인맥 넓힌다 생각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니까. 30분 뒤 단정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남자가 여유로운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흰 셔츠에 칼날 같은 주름, 발끝까지 가지런한 태도, 키도 크고 눈매는 온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죠?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감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쪽이 우리 회사 김민정 씨. 여긴 내 대학 후배 이준호. 남자는 재빨리 명함을 꺼내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정이 명함을 받아들고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민정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민정도 조심스레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을 확인한 준호는 김 과장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같은 과예요. 정말요? 몇 년도 졸업이세요? 제가 2년 선배예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얼굴은 처음 보네요. 준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차 자연스러워졌고 김 과장은 아이들 핑계를 대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요? 잘 적응되세요? 준호가 와인잔을 들어 따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신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저도 사회생활 초반엔 새벽마다 눈 뜨고 한숨 쉬기 바빴어요. 과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성실한 직원이라고. 준호가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민정도 따라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잠시 대화가 끊기자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민정이 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랑 단둘이 살아요. 그렇군요. 어머니 연세는요? 60대셨어요. 짧은 대답이 흘러나오자 준호는 한 박자 쉬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쯤 되셨어요. 혹시 어떤 일 하세요? 민정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컵받침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건설 쪽이요. 아, 요즘 건설업계 바쁘죠? 준호는 담담하게 반응했지만 민정은 눈을 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머니는 현장 노동자였고 땀과 먼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네. 저는 잘 몰라요. 평범하게 일하세요. 민정이 짧게 말하며 시선을 접시로 내렸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불편함을 눈치챘는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취미는 뭐 즐기세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영화도 자주 봐요. 저도 영화 좋아해요. 요즘은 시간이 없어 잘 못 보지만. 둘의 대화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정 씨, 오늘 참 즐거웠어요. 민정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요. 덕분에 편하게 식사했어요. 준호가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영화 보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늘 민정을 배려했고 민정도 마음의 벽을 서서히 허물었습니다. 1년 뒤 초여름 바람이 부는 한강공원. 준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민정아, 나랑 결혼해줘. 민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혔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다른 집안 배경 차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준호 씨, 근데 너가 고민하는 게 뭔지 알아.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거든. 그냥 나 믿고 따라와 줄래? 민정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럴게요. 고마워. 준호가 반지를 끼워주며 민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며 경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경자가 김치 썰던 손을 멈추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누군데?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분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경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이 보는 눈이 높아서 괜찮은 사람이겠지. 곧 인사드릴게요. 민정은 반지를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준호 씨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우리 집 배경을 아셔도 결혼을 허락하실까? 괜찮을 거야. 준호 씨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도 조금은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 강남 중심에 위치한 고급 호텔 23층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에는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웅장하게 달려 있었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유리처럼 반짝였고 식탁마다 은재 식기들이 정갈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어머니 경자의 손을 꼭 잡은 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경자는 단정하지만 그녀에겐
조금 헐렁해 보이는 검은색 투피스를 입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표정은 어색했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든 손끝엔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정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밥 먹는 자리야. 경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게 식당이야? 삐까뻔쩍한 게 엄청 고급스럽네. 민정이 작게 웃으며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준호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경자도 뻣뻣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경자라고 합니다. 곧이어 민정이 준호를 보며 긴장한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늦었죠? 차가 많이 막혀서요. 미안해요. 괜찮아. 늦을 수도 있지. 어머님 저쪽으로 모실게요. VIP 프라이빗 룸 문이 열리고 준호가 가볍게 숨을 고르며 부모님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은 저희 부모님이세요. 화려한 진주 목걸이와 명품 드레스를 걸친 박미숙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는 수트 차림의 남성이 신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미숙입니다. 경자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그 옆에 중년 남성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아버지 이영철이었습니다. 넓은 이마와 무표정한 얼굴은 말없이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박미숙이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 많이 어색하시죠? 경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제가 뭐 이런 데를 와봐야죠. 준호가 의자를 당겨주었고 경자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와인잔, 포크, 나이프, 작은 접시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영철은 조용히 물을 마시며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말은 없었지만 뭔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분명했습니다. 박미숙이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준호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랬지 뭐예요. 그렇게 선을 보라고 해도 안 보더니. 아, 어머님은 어떤 일 하신다고 했죠? 경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건설 관련 일을 합니다. 건설 관련이라고 하면 건설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이영철이 관심을 가지면서 물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 결속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이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요? 경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년 정도 됐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박미숙이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성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많이 힘드시겠네요. 근데 저희 쪽 분위기랑은 좀 다르긴 하네요. 민정이 숨을 삼키며 박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곁눈질로 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은 좀. 박미숙이 손을 가볍게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나쁜 뜻 아니야. 그냥 우리 집은 예전부터 의사, 판사 집안이어서 그 분위기 얘기한 거야. 그때 웨이터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온통 영어와 불어로 된 문장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경자가 눈을 찌푸리며 천천히 넘기다가 말했습니다. 이게 고긴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민정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냥 스테이크 드세요. 미디엄으로 시켜줄까요? 경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고기면 좋지. 질기지만 않으면 돼. 박미숙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테이크도 고기 맛을 알아야 제대로 즐기거든요. 이영철이 조용히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만해요, 여보.
민정 양이 불편하겠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경자는 나이프를 들었다가 고기를 어떻게 잘라야 할지 몰라 멈칫했습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나이프를 잡아주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르면 돼요. 경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 딸. 박미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뜸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정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랑 의논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조율할 게 많아서요. 박미숙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조율은 나랑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집은 행사 하나도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어요. 예물, 예단, 식장 다 수준에 맞춰야 해요. 괜히 서로 민망해지지 않으려면 말이죠. 경자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미숙이 물잔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서로 배경이 맞아야 서로 편하잖아요. 경자가 순간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다 입술만 달싹였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미숙은 식탁 위에 놓인 냅킨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요, 혼사라는 게 두 사람만 좋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집안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민정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박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민정 씨가 똑 부러지게 잘하실 거라 믿어요. 그런데 우리 쪽 친지들 중에는 좀 예민한 분들도 계셔서요. 집안이 어쩌니, 예절이 어쩌니 말들이 많아요. 경자는 수저를 내려놓고 물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박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일부러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민정 씨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집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도 이해하시죠? 경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뭐, 저희야 부족한 게 많아서. 박미숙이 재빨리 말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겸손하게 그러시는 거겠죠.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해서요. 우리 쪽에서는 체면이라는 걸 많이 따지거든요. 결혼 준비야 알아서 잘 준비해 주시겠지만 예단 같은 건 최소한의 기준은 맞춰야 해요. 요즘은 다 간소화해도 기준은 있잖아요. 이영철은 조용히 와인잔을 기울이며 아내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마치 동의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경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가 고기를 잘게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접시 위에서 나이프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메웠습니다. 박미숙이 예단 이야기를 꺼내며 말을 길게 이어가자 준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작은 기침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말씀하시죠. 분위기가 좀. 박미숙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니? 오히려 이런 자리에선 확실히 얘기해야지. 준호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히 식사하는 자리잖아요. 박미숙은 냅킨을 고쳐 접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집 기준을 설명한 거야. 알아야 준비를 하든 말든 하지. 준호는 작게 한숨을 쉬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민정은 애써 미소를 지은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자는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다가 억지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정이랑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박미숙은 말없이 와인잔을 들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침묵은 더 많은 말을 대신하는 듯 무거웠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박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먼저 가시겠어요? 저희는 차 한 잔 더 하고 갈게요. 경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영철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배웅하려 일어났지만 박미숙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준호는 부모의 눈치를 보며 다시 자리에 앉았고 레스토랑을 나와서 택시를 탄 경자와 민정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아, 내가 창피했지? 민정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경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한테 짐 되는 것 같아서. 민정은 무릎 위에 얹힌 경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다음 날 미정은 박미숙의 전화를 받고 이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준호의 부모 집 거실은 마치 갤러리처럼 반짝였습니다. 통창 너머로 햇살이 하얀 대리석 바닥 위에 흩어졌고 검은 가죽 소파는 먼지한 톨 없이 윤기가 흘렀습니다. 민정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소파 끝자락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미숙이 티테이블에 얇은 서류철을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정 씨, 이게 혼수 목록이에요. 미리 드리면 준비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요. 민정이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침대, 화장대, 식탁, 세탁기, 양문형 냉장고에 최신형 TV까지 브랜드와 사이즈까지 적힌 품목들이 빼곡했습니다. 민정이 종이를 내려다본 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건가요? 박미숙이 테이블 맞은편에서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최소한은 맞춰야죠. 아무 물건이나 드리면 안 되잖아요. 체면이 있는데. 민정의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대략 얼마쯤 될까요? 박미숙이 손가락으로 종이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가구랑 가전만 해도 1억은 들죠. 요즘 물가가 얼만데요? 비싼 거 사면 보기 안 좋아요. 민정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순간 박미숙이 다시 다른 종이를 꺼내 민정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단 목록이에요. 혼수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예단은 말 그대로 정성이에요. 민정이 얼떨떨하게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엔 한복 3벌, 명품 정장 2벌, 수제 구두, 고급 시계, 24K 금반지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예단은 얼마나 예상하시는지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미숙이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그건 뭐 기본이죠. 1억 정도 잡으시면 될 거예요. 요즘 예단 간소화한다고 하지만 간소화도 격이 있는 법이에요. 더 격식을 차리고 싶지만 민정 씨 집안 생각해서 많이 포기한 거예요. 민정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신혼집. 저희가 요즘 강남 쪽 전세 알아보거든요. 적당한 데가 10억은 들어가요.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10억이요? 박미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사는 데인데 너무 후지면 안 되잖아요. 친구들이 오면 다 보잖아요.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민정이 숨을 크게 삼킨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금은? 박미숙이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집은 우리가 준비할 거니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온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이 왔어? 무슨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민정이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 얘기 조금 했어요. 박미숙이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민정 씨한테 혼수랑 예단, 준비할 거 다 설명했어. 준호가 미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이런 거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정이 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좀, 솔직히 많이 부담돼요. 준호는 머쓱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부담 갖지 마. 엄마가 좀 디테일하게 준비하시는 편이라 그래. 준호는 어머니의 의견을 정면으로 마주하지도 민정의 부담을 진심으로 헤아리지도 못한 채 그저 애매한 웃음으로 모든 걸 덮으려 했습니다. 민정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못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미숙이 테이블 위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예식장 예약도 있고 예단 날짜도 맞춰야 하니까요. 그날 민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경자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액수를 말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뻔히 보였습니다. 민정은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전등도 켜지 않고 어둑한 방 안에서 목록들을 다시 펼쳐보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이 결혼, 내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 없을지도 몰라.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접으며 결심했습니다. 불안했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향해 또 한 발자국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민정은 혼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퇴근 후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주방에 찬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민정이 축 처진 어깨로 들어섰습니다. 외투도 벗지 않고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경자가 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니? 얼굴이 왜 그래? 경자가 물 한 컵을 들고 와 딸 옆에 앉았습니다. 민정은 물을 받아들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준호 씨 집에 갔다 왔어요. 결혼 준비 얘기했는데. 엄마. 민정이 컵을 내려놓고 손을 꼭 모았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응, 말해봐. 무슨 일 있었니? 경자가 딸의 손등을 살며시 쓸어내리며 물었습니다. 혼수랑 예단 총 2억이 필요하대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경자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뭐라고? 2억이요. 이게 기본이래요, 기본. 민정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듯이. 그건 너무하잖니. 그런 돈을 어떻게 해. 누가 그걸 다. 경자의 눈이 커지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도 계산을 해봤어요. 회사 다니면서 모은 적금이랑 대출까지 5천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는 거 아는데. 이 결혼 꼭 하고 싶어요. 민정이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머지 1억 정도만. 어떻게 안 될까요? 부족한 건 제가 잘 이야기해서 혼수해서 줄여볼게요. 경자는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의 사정을 잘 알기에 민정은 대학 등록금도 생활비도 엄마를 위해 모두 자기가 해결한 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경자는 5년 전 그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2018년 봄,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비좁게 들어찬 동네에 아침 햇살이 번졌고 김경자는 좁은 방 안에서 허리를 굽혀 작업복을 꺼내 입고 있었습니다. 양말에는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고 손등엔 굳은 살이 터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자가 고무줄로 머리를 묶으며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경자가 문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문 밖에서 또박또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청 재개발과에서 나왔습니다. 경자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30대 초반쯤 되는 공무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경자 씨 맞으시죠? 공무원이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예, 맞는데요? 경자가 봉투를 받으며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재개발 보상 관련 서류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한 달 안에 구청으로 연락주세요. 공무원이 명함을 함께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동리가 전면 철거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경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공무원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자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엔 낯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한 줄에 시선이 딱 멈췄습니다. 보상 금액 150억 원. 경자가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억이었습니다. 150억? 숨이 턱 막히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뭐야 이게? 오타 아냐? 경자는 바지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다시 읽어봤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 곧장 동네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서류를 받자마자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사장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 땅값 이런 거 잘 몰라서. 경자가 고개를 갸우시며 말했습니다. 이게요, 김경자 씨 명의로 돼 있잖아요. 여긴 요즘 재개발한다고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아버님 명의였었는데 김경자 씨 명의로 변경되어 있네요. 몰랐어요? 사장이 등기부등본을 컴퓨터로 뽑아 건네주었습니다. 경자는 멍하니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그랬어요. 너 이름으로 뭐 해놨다고. 그 말이 귀속을 울렸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동네 완전 뒤집혀요. 이번에 싹 밀고 고급 아파트 들어와요. 경자 씨, 돈방석 앉게 생겼다니까요. 경자가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쳐놓고 밤늦도록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습니다.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민정이 등록금 걱정도 취직 걱정도 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발표 이후 가족 간의 싸움이 나거나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옆집 김씨네 형제들은 한 달째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앞집 박 씨는 아들이 받은 보상금으로 주식에 손을 댔다가 전 재산을 날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경자는 건설 현장에서 점심을 먹으며 동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 보상금 받고 나더니 형제끼리 칼부림 났대. 돈이 들어오면 꼭 뭔 일이 터지더라고. 사람이 달라져. 애들도 공부 안 하고 하루 종일 놀기만 한데. 경자의 속이 더부룩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정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경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알바 하나 더 구했어요. 과외비 괜찮게 나와요. 민정이 들뜬 얼굴로 말했습니다. 공부하랴 과외하랴 많이 힘들지. 경자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제 성인인데 제 생활비는 알아서 해야죠. 민정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경자는 그 눈빛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지금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제일 큰 재산일지도 몰라. 그날 밤 경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돈을 받는 대신 지금의 평범하고 고된 하루를 유지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자는 결국 민정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딸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가 되기보단 잘못 끼워진 자물쇠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오피스텔 20층.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고급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무법인 사무실 안 경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무릎 위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수트를 입은 변호사가 커피잔을 책상 옆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김경자 씨 신탁 설정 관련해서는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님이 몇 살이라고 하셨죠? 경자가 작게 숨을 들이마신 후 말했습니다. 23이에요. 30이 될 때까지 맡기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요즘은 자녀가 성인이 돼도 갑작스러운 큰돈을 바로 쥐어주는 걸 꺼리시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5년에서 10년 정도 자산을 신탁해 두셨다가 자녀가 결혼하거나 사회생활에 자리를 잡을 무렵에 수령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20살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회사 지분을 물려주되 결혼할 때 혹은 30세가 될 때에만 권리를 갖게끔 조건을 걸었어요. 그 사이엔 신탁회사가 자산을 관리하고 자녀는 일상적인 생활만 유지하게 하는 거죠. 반대로 증여를 너무 일찍 해버려서 자식들이 도박이나 투기 같은 문제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법원에 재산 환수 청구까지 한 사례도 있어요. 경자가 눈을 깜빡이며 가방끈을 꼭 쥐었습니다. 변호사가 눈빛을 마주치며 덧붙였습니다. 지금 결정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오히려 자녀분 입장에서는 나중에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경자는 가방 위에 손을 꼭 쥔 채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이 돈이 그 아이를 망칠까봐 저도 걱정이 돼서요. 변호사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수익금도 함께 신탁하실 건가요? 네. 원금이든 이자든 그 애가 30 되기 전엔 한 푼도 모르게 해주세요. 법무팀 직원이 들어와 서류를 나르자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명란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마지막 서명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종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경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펜을 다시 쥐었습니다. 사인을 마친 뒤 경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몸을 굽혀 가방을 들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강남역, 교대역, 고속터미널.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 속에서 경자는 혼자만 멈춰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정은 책상에 앉아 형광펜으로 책에 줄을 긋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경자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경자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어. 민정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민정이 다가와 지갑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과외비 들어왔어요. 생활비 조금 보태세요. 경자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나 잘 써. 너 공부하는데 보태. 맨날 그 말만 해요. 엄마, 나 이제 애도 아닌데. 경자가 민정의 손을 잡고 살짝 웃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네가 어릴 때 그 꼬맹이 같아 보여. 민정이 투덜거리며 웃자 경자는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경자는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침묵이었고 그 침묵은 누군가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5년 전 150억 보상금을 받았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친 경자는 그 돈으로 딸의 결혼을 도와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박경자는 그 결혼이 민정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뒤척이고 수없이 마음속 셈을 한 끝에 마침내 민정에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에서 하자는 대로 다 맞추는 건 우리한텐 무리야. 우리 형편에 맞게 준비하면 너도 덜 힘들지 않겠니? 민정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참 말을 잇지 못하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쉽지 않네요. 민정의 흐느낌을 지켜보던 경자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정은 예비 시어머니 미숙의 뜻에 맞춰 결혼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모아둔 적금에 대출까지 얹고 부족한 부분은 준호가 몰래 도와줬습니다. 웨딩홀 예약부터 예물 고르기, 예단 수순까지 무엇 하나 민정 마음대로 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끝이 얼어붙을 만큼 모든 과정이 숨막혔습니다. 준호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조용히 민정을 도와줬지만 어머니 미숙과의 갈등 앞에서는 늘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강하게 반박하지도 뚜렷이 편들지도 않았습니다. 민정이 서운함을 내비쳐도 그는 괜찮아질 거야라는 말로만 넘겼습니다. 갈등의 중심에 서기보단 그저 피하고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민정은 행복해야 할 순간마다 왠지 모를 서러움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마음속엔 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물음이 맴돌다가도 결혼만 하면 돼. 준호 씨랑만 행복하게 살면 돼.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 거야 라는 다짐으로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결혼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다가온 결혼식 당일. 강남의 대형 웨딩홀 안은 꽃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숨이 턱 막힐 정도였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버질로드 양옆에는 값비싼 장미 부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경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화장도 생략한 채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민정이 사준 한복을 꺼냈습니다. 크림빛이 도는 저고리와 분홍빛이 도는 치마.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반짝이는 귀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웨딩홀 로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턱시도를 말끔히 입은 준호가 경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민정이는 준비 다 했니?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 입고 있어요. 곧 나올 거예요. 경자는 조용히 웨딩홀을 둘러보았습니다. 신랑 측 좌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고 다들 서로를 평가하듯 훑어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신부 어머니래. 아니 준호네는 엄청 대단한 집안이랑 결혼시킬 줄 알았는데 웬일이래? 그러게 아들이 너무 완강해서 미숙이도 어쩔 수 없었나 봐. 경자의 귓가에 작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눈을 감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웨딩홀 입구에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고급진 실크 한복에 진주 목걸이,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세팅하고 나온 듯 풍성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미숙이었습니다.
경자가 조심스럽게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들 결혼 신경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숙은 미소를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복이 좀 소박하네요. 그 옆에 선 친척들이 키득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객석은 점점 더 가득 찼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경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민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드레스와 부드러운 베일을 쓴 민정은 아름다웠지만 긴장한 듯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경자의 눈이 촉촉히 젖었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예쁘다니. 진짜 천사 같다. 민정이 어머니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떨려요. 경자가 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떨지 마, 엄마가 옆에 있잖아. 고생 많았다. 결혼 준비하느라. 화려한 장식도 수많은 하객도 있게 만드는 단 하나의 진심이 오간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웨딩홀 입구가 술렁였습니다. 검정 정장에 헐렁한 넥타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김철수가 먼저 발을 들여놨습니다. 뒤이어 분홍 원피스를 입은 이순이, 그리고 서너 명의 중년 남녀가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경자씨, 여기 맞지?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웨딩홀로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평상복에 꽃 한 송이씩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신부 대기실에서 나가 그들의 앞에 섰습니다. 세상에, 어쩐 일이세요? 맨 앞에 선 이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딸 시집 가는데 그냥 있을 수 없잖아. 그치? 뒤에서 남자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경자 누님, 오늘은 일도, 욕도, 망치도 없이 멋지십니다. 주변 하객들의 눈이 커졌고 수군거림이 웨딩홀을 휘감았습니다. 신랑 측 친척 몇몇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미숙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순이가 반갑게 경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진짜 예쁘다. 나 진짜 언니 울까봐 걱정했잖아. 경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손을 뻗어 동료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멀어서 힘들었을 텐데 와줘서 고마워. 에이, 무슨 말이에요. 어휴, 여기 너무 럭셔리하네. 밥값도 엄청 비싸겠어요. 김철수가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웨딩홀 안의 분위기는 금세 어색해졌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이 서로를 쿡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저기 사람들 누구야? 어머, 복장이 좀 공사장 사람들 같지 않아? 웅성거림 속에서 준호 어머니 미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옆에 앉은 친척 여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분들이 신부 쪽 하객이에요? 미숙 언니 좀 곤란하겠어요. 그래요, 곤란하네요. 미숙이 조용히 대꾸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표정을 본 김철수가 경자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자 누나, 우리가 분위기 망치는 거 아냐?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데. 경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사람들이 우리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이순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오늘은 우리 민정이 결혼식이야. 경자가 동료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하객석을 찾아 앉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측 좌석은 그들로 인해 어느 정도 채워졌습니다. 준호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불안해했습니다. 같은 시각 신부 대기실. 밖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웨딩 플래너가 급하게 달려와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신부님, 어머님, 손님들이 오셨는데 다른 분들이 조금 웅성거리시네요. 왜요? 민정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옷차림이나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민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정아,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박미숙이 얼굴을 굳힌 채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진우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순간 긴장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이 왔는지, 넌 대체 무슨 생각이니? 박미숙이 두 팔을 가슴에 꼬며 눈을 치켜떴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네 엄마 친구들이라고 앉혀놓은 사람들 말이야. 그 옷차림, 말투, 분위기. 여기가 무슨 동네 잔치도 아니고 체면이란 게 있지. 그 옆에 진호가 어머니를 붙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나가세요. 결혼식 곧 시작해요.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세요. 그때 민정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커지며 미숙에게 또박또박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에요. 무슨 일을 같이 했다는 건데? 그 건설 현장? 지금 사람들 웅성거리고 난리도 아니다. 우리 집안 체면 완전 다 말아먹는 거야. 박미숙이 가까이 다가와 민정의 드레스 끝을 손으로 툭 쳤습니다. 민정은 뒷걸음질 치며 얼굴을 숙이자 진호가 옆에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이 자리, 이 결혼,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집안인지 보이는 날이야. 근데 저런 사람들이 하객으로 오면 내가 뭐가 되니? 저런 사람들 초대할 거였으면 하객 알바가 훨씬 낫겠다. 박미숙은 눈꼬리를 잔뜩 치켜올리며 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경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를 감지하자마자 그녀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자가 조심스럽게 물으며 민정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미숙이 고개를 획 돌려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아, 잘 왔어요. 솔직히 좀 말씀드릴게요. 이 결혼식 우리 집안 사람들도 다 지켜보는 자리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위기를 망쳐놔요? 경자는 눈을 껌뻑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격이라는 게 있는 거지. 솔직히 같이 공사판에서 일했다는 사람들까지 데려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경자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이 결혼 그렇게 반대했는데 우리 진호가 하도 고집을 부리길래 허락해줬더니 결국 이런 꼴을 보네요. 어머님, 제발. 민정이 고개를 숙이며 중재하려 했지만 박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들 좀 내보내주세요. 박미숙이 경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랑 같이 일하고 같이 울고 웃던 사람들이에요. 저한테는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가족? 웃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다니까요. 당장 내보내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박미숙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 순간 찰싹 박미숙의 손이 경자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신부 대기실 안에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눈이 커진 채 숨을 멈췄고 손끝까지 떨렸습니다. 박미숙도 자신의 행동에 당황한 듯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굳은 얼굴로 뒤돌아섰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어깨를 부르르 떨더니 하이힐 소리를 거칠게 내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신부 대기실 안에는 민정의 거칠고 떨리는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 숨소리 위로 경자의 뺨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몇 분이 흐르고 경자가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민정아, 엄마, 이게 뭐예요? 민정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너가 이걸 봤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 너가 하고 싶은 결정에 후회가 없길 바래. 경자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속에는 몇 장의 서류와 함께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엔 토지보상금 지급 내역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커다란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150억 원. 민정은 숨을 들이쉬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할아버지가 내 명의로 준 땅이 있었어. 그 땅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거야. 경자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가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지금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민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땐 말 못했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으니까. 경자가 민정의 손을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내 이름으로 신탁했어. 7년 동안 묶어놨어. 너가 이 돈을 현명하게 쓸 수 있을 때 주려고. 민정은 봉투 안에 있던 편지를 펼쳐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한자 한자 눌러 쓴 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아,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는 많이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겠다. 엄마가 이토록 많은 걸 숨겼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말이다. 엄마는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 돈이 아니라 사람이길 바랐어. 돈이 많으면 주변에 사람이 몰리기도 하고 또 쉽게 떠나기도 해.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결국 외로워지더라. 엄마는 그걸 겪었어. 젊었을 때 잠깐 돈이 손에 들어왔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똑똑히 봤거든. 그때 다짐했어. 내 딸한테는 그런 고통 절대로 물려주지 말자고. 그래서 감췄어. 그래서 네가 힘들어도 모른 척했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너는 몰랐을 거야. 너 몰래 우는 날도 많았단다. 민정아,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어. 네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랑과 가치를 돈보다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어. 이제는 알 것 같아. 넌 잘 자랐다. 엄마가 믿었던 딸 맞더라. 이제 그 돈은 내 몫이야. 어떻게 쓰든 어디에 쓰든 엄마는 다 믿는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민정은 편지를 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막혀올 만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경자가 다가가 딸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혼자 버티게 해서. 엄마, 나 엄마 원망했었어. 나쁜 딸이었어. 아니야. 너 잘해왔어. 엄마는 항상 자랑스러웠어. 경자가 민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보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 더 일하며 생긴 굳은 살들이 있었습니다. 150억이 있으면서도 계속 일을 한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민정이 손에 봉투를 든 채 웨딩홀 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들려오는 웅성임, 음악소리, 그 모든 게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손끝은 식어 있었고 가슴은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는 뭘 해야 할까요? 경자가 조용히 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민정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제 마음이요? 경자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긴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흔들렸고 그녀의 시선은 한없이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무 말 없이 있는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를 정말 사랑했다면 제 가족을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정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 결혼 안 할래요. 준호는 이 사태를 파악하고 서둘러 신부 대기실을 나가 미숙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미숙이 놀란 얼굴로 다시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정이 어머님, 아까는 제가 너무 실수를. 마음 푸시고 얼른 결혼식 진행하시죠. 됐어요. 어머님. 민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박미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민정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아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몰라서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어머니가 뺨을 맞는데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고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미숙이 민정이 앞으로 다가와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사과할게. 결혼을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이제 와서. 지금 밖에 손님들도 다 계시고 이대로 그만두면 우리 집안이 뭐가 되니. 더 이상 내가 돈 때문에 너한테 상처 주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돼. 박미숙의 말은 사과의 말투를 담고 있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심보다는 불안과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파혼이라도 된다면 집안의 체면이 구겨질까 두려웠고 이미 하객들 앞에 잔뜩 체면을 세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보다 겁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상금 이야기를 들은 뒤로 그녀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민정을 무시하고 경자를 낮춰보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듯했고 이제는 이 결혼이 파혼으로 끝날까봐 초조한 눈빛으로 민정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용서를 구하는 간절함보다 이 결혼만은 무사히 끝내야 한다는 체면과 욕심이 먼저 앞서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말을 뒤로 한 채 웨딩홀로 들어서 단상 위에 섰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눈가가 빨갰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오늘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웨딩홀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고 건설 현장 동료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아 하객들에게 정중히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건설 현장 동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민정아. 그래, 그런 사람들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 이순희도 소리쳤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정이 단상에서 내려와 경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민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정아, 다시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민정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모녀는 함께 웨딩홀을 떠났습니다. 건설 현장 동료들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웨딩홀에는 충격에 빠진 준호 가족과 하객들만 남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민정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2년 후 서울 동작구의 오래된 단독주택. 하얗게 칠한 담장 안으로 들어서면 작은 텃밭과 빨랫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 경자와 민정이 함께 사는 새보금자리였습니다. 민정은 이른 아침 커피포트에서 김이 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엄마와 함께 설립한 꿈빛 장학재단의 첫 수혜자 발표 날이다. 탁자 위에는 각 지역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의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열정 넘치는 아이들. 그들의 꿈에 불을 지피고 싶다는 마음으로 민정은 지난 2년간 차곡차곡 준비해 왔습니다. 경자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무줄로 묶은 머리칼을 뒤로 넘기며 딸 옆에 앉았습니다. 민정아, 오늘 발표 잘하자. 이 아이들도 너처럼 언젠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 경자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날 결혼식 날의 어머니가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도 딸을 위해 꿋꿋이 서 있던 모습, 재산을 숨기면서까지 딸을 지켜주려 했던 침묵의 사랑.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시끄럽지 않게, 티내지 않고,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경자가 조용히 딸의 손등을 감싸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말없는 온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임대 사무실에서 첫 장학 증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건네는 학생들을 보며 민정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부자. 그녀는 거창한 재단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라도 좋았습니다. 제2의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어 민정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 고요한 손글씨로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는 엄마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민정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너머로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 아래 모녀는 오늘도 조용히 진짜 부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